네,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독소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이제 독소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 하고요. 또 독소는 결국은 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원인도 되지만 또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어떤 그런 또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독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디톡스를 하고 또 디톡스를 해야지만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한테도 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해볼게요. 먼저 독소에는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미 독소라는 걸 알고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독소는요, 그게 독소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내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어떤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독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냥 좋아서 즉 기호식품으로 먹는 독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 독소의 개념에는요. 여기에 보면 10시 방향 쪽에 보면 그 비누, 샴푸, 화장품, 생리대, 그다음 뭐 개인 위생용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의 이제 대표적인 건데 사실은 이런 그 개인 용품들에는 뭐가 있죠? 계면 활성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계면 활성제는 대부분 다 이제 화학적인 그런 계면 활성제인데 이 계면 활성제가 결국은 이 세포막에 있는 지방을 녹이기 때문에 결국은 피부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 뭐라 그러죠? 경피독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피독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화학 비료라든지 농약, 살충제 이런 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알코올, 담배와 같은 나쁜 거 뻔히 알면서도 먹게 되는 이런 기호식품들. 그 다음에 내시방 쪽에 보면 정크푸드와 트랜스지방, 액상과당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사실은 인간이 좋아하는 이당류와 그 다음에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이잖아요. 사실 이런 게 결국은 독이 된다는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이 좋아하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게 되고 그게 결국은 뭐가 된다? 독이 된다. 그 다음에 3시 방향에 보면 미세먼지라든지 공장 매연이라든지 자동차 배기가스와 같은 이런 환경 오염 때문에 생기는 것들, 그 다음에 납수원 중금속과 같은 이런 환경 호르몬과 이런 중금속들, 그 다음에 지금 요즘 코로나 있지만은 세균과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인체에는 뭐가 돼요? 독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이런 걸 다 대부분 다 외부 독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저는 다른 강의에서 외부 독소라는 게 있고 또 내 몸 그러니까 위장관이 나쁨으로 해서 생기는 또 내부 독소라는 개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이 독이 되어서 내 몸에 들어온다는 거죠.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든 그 다음에 입을 통해서 그죠 이렇게 들어오든 아니면 기관지를 통해서 들어오든 이제 들어오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 들어오게 되는 독은요 결국은 내 몸에 어떻게 돼요? 축적이 되죠. 그래서 축적되는 것도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피부로 들어오는 거는 거의 90%가 축적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경피독 이래가지고 그죠. 어찌됐든 들어오는 독은 내 몸에 축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독이 어디에 축적이 되느냐 하면 독은 제가 뒤에 설명드릴게요. 독은 뭘 좋아하느냐면 지방 조직을 좋아해요. 그래서 지방세포에 이 독이 축적이 되면서 그게 결국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개념을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그 플라스틱에 대한 개념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플라스틱, 그러니까 나노 플라스틱,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들이 아주 미세하게 나누어져서 그게 아주 작은 어떤 파티클로 해서 내 몸에 들어오게 되는, 그래가지고 나노 플라스틱인데, 이 나노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어마어마한 양의 나노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는 거죠. 이제 보면,
온도에 따라서 22리터의 물에 의해서는요, 이게 일회용 종이컵과 초순수 워터를 사용했는데도 리터당 2조 8천억 개의 나노플라스틱이 나오고요. 온도 100도시면은요, 리터당 5조 1천억 개의 나노플라스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양이 어마어마한 양이 결국은 내 몸에 들어와서 이게 결국은 뭐예요?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나노플라스틱 평균 크기가 30에서 80 나노미터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척추 동물의 세포 내로 들어와 가지고 그게 축적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내 몸에 들어온 독소는 결국은요, 미토콘드리아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또 면역 기능이 저하를 일으키게 되고 또 호르몬 체계에 결함을 오게 되고 그러면서 혈관과 장기 손상을 유발하게 되면서 만성 피로라든지 과민성 대장이라든지 아토피스가 났지만 결국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거고 그게 결국은 뭐냐면 만성적으로 염증을 유발하고 이게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활성산소에 대한 이야기 좀 말씀드릴 건데 어찌됐든 이런 것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다. 만성 질환이 발생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결국은요. 이런 독소가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누굴 좋아한다고요? 지방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동물 지방에 축적이 되고 결국은 뭐냐면은 무기사슬의 제일 위에 있는 인간의 지방 조직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예전에 없던 그런 많은 만성 질환들이 지금 인간한테 생기고 있다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요. 만약에 내가 살을 빼고 싶어. 살을 뺀다는 말은 뭘 빼는 거죠? 지방을 빼야 되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만약에 지금 독이 많아요. 그러면 독이 지금 지방 조직에 겨우 지금 쌓여가지고 독이 기능을 못하게끔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는데 지방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내 몸에 있는 독소 양이 확 올라가면서 내 몸은 더 위기가 오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몸은 나를 살리려고 만약에 지방 조직이나 뭘 먹기만 하면 무조건 저장해서 지방을 다 바꿔버린다. 그럼 결국은 다이어트를 할 때는요, 먼저 뭐부터 해야 되죠? 독소부터 제거해야지만 그 다음 다이어트를 했을 때 요요가 오지 않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은 뭐다? 독소를 줄이면은 체지방 감소도 빨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요,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우리 몸의 독소 양을 결국 바디 버든이라 그러고, 결국 이게 지난번 SBS 스페셜에서도 자궁의 경고 이래가지고, 나왔던 부분인데요. 만약에 중성지방이 많이 감소해, 즉 살을 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의 농도가 확 올라가면서 새로운 중성지방을 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체내 독소를 먼저 제거했다면 중성지방이 다시 필요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이어트가 유지될 확률이 높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독소 제거가 먼저고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독소량을 내 몸에 있는 총 독소량이 줄어들어야 결국은 다이어트도 성공할 것이고 만성 질환도 예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톡스 다이어트 이론적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방 조직에 독소 쌓인다. 다이어트를 해서 지방을 줄이면 독소량은 업이 된다. 그래서 독소를 낮추기 위해서 다시 지방이 합성이 되기 때문에 요요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독소를 줄이는 것이 다이어트의 첫 번째 단계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독소 줄이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생활 독소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회용 용품을 줄이는 게 좋겠고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오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될 것이고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를 멀리하면 좋겠고 또 면역력을 높이고 그다음에 미생물에 의한 독소를 최소화함으로써 그죠? 이런 생물학적 독소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독소는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은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그걸 해독해내느냐를 생각해 볼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독소 해독 방법은 의사지요? 바로 간과 그다음 뭐예요? 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설명드렸듯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독소가 들어와요. 독소가 들어오면 간에서 원래 이 독소는 아까 무슨 독? 지용성 독이잖아요. 근데 이 지용성 독은 너무 독하기 때문에 간에서 간 공장을 이걸 돌려서 뭐로 만들어요? 수용성 독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간 공장이
돌아서 지용성독을 수용성독으로 막 바꾸는 이 과정에 절대 필요한 영양소가 뭐냐 하면 비타민 B군입니다. 공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절대 필요한 게 비타민 B군이에요. 그리고 이때 공장에 돌아가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활성산소들이 나오죠. 이게 결국 그대로 두면 공장이 파괴되죠. 간이 파괴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 파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항산화 영양소죠. 그 대표적인 게 항산화 비타민, 에이스, 미네랄들 있죠. 아연, 망간, 셀레늄, 특히 몰리브덴 중요하죠. 그리고 뭐 코케톤도 중요하지만 간에 특이적으로 크기를 하는 것을 바로 뭐다? 밀크시슬이다. 그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이게 수용성독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소변이나 대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배설이 되는데 이 배설이 될 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아미노산이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비타민 B군과 밀크시슬과 어떤 이런 항산화제와 아미노산이 지용성독을 수용성독으로 간에서 바꿔요. 그 다음에 해독 2단계를 지나고 나서 3단계가 바로 뭐다? 장이라는 거죠. 결국 뭐냐면요. 이게 물로 소변으로 가게 되면 콩팥에서 소변으로 나가게 되고요. 만약 이게 대변으로 가게 되면 장에 의해 가지고 변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해독 3단계는 바로 장이고요. 장이 기능을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바로 유산균과 식이섬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뭐냐면 해독에 중요한 영양소는요. 비타민, 특히 비타민 B군, 그 다음에 항산화제들, 그 다음에 아미노산, 그 다음에 유산균과 식이섬유와 같은 것이 해독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몸을 들어온 독소를 희소하면서 해독 작용이 진행된다면 우리 몸은 건강해지고 다이어트에 성공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다이어트 효과적인 게 이제 우리가 왜 인터벌 다이어트라 그래가지고 관열차 단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포인트는 뭐냐면요. 밤에 12시간 공복을 하고 또 수면하기 전에 4시간 정도를 공복을 하라.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독소를 12시간 동안 독소가 안 들어가게 안 먹으니까 독소가 안 생기겠죠. 그리고 이 시간에 뭘 한단 말이에요. 해독 작용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의 기본적인 이론적인 토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시간 공복을 하는 것이 이 생체 사이클이 아주 좋고 이건 원래 인간의 몸이 이랬답니다. 원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만성 질환들이 안 생겼고 살찐 사람이 별로 없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무엇을 먹고 그죠? 얼마를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언제 먹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에너지 흐름에 대한 뭐 전반적인 이야기를 쭉 적어놨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살을 빼기 위한 기능성 재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쭉 적어놨는 건데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소화를 하고 또 대사를 해서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근데 특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서 탄수화물은 가능하면은 에너지를 만드는 게 가장 아이디어예요. 지방은 야들도 모두 에너지를 만들면 좋겠지만은 에너지를 만들기보다는 저장하려고 하는 힘이 강하죠. 단백질은 뭐 어떻게 하지? 이건 무조건 저장해야 되잖아. 뭐로? 간에서 아미노산을 저장해서 내가 필요한 뭐 피부가 필요하면 다시 피부로 합성을 하는 거. 머리카락이 필요하고 머리카락을 합성하는 이런 식으로 이게 대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전부 다 뭐가 돼요? 독이 되거나 아니면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요. 탄수화물이 나누어져 소화되면서 단순당이 되고요. 단순당은 세포로 가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에너지를 만드는 어떤 공장, 미토콘드리아의 공장이 힘이 약하면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원래 힘이 강한 사람은 쉽게 에너지 잘 만들어요. 잘 안 쪄요. 그리고 특히 손흥민 같이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가가지고 간이라 건조에 전역됐다가 바로 필요할 때 에너지를 바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안 쪄요. 그런데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 힘이 너무 약해. 그러면은 혈관 내에 지금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이게 문제 생기잖아요. 이게 당뇨 상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슐린이라는 놈이 기능을 하면 이걸 빨리 빼가지고 저장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요, 이 인슐린 작용에 의해 가지고 남아도는
탄수화물이 뭐로 바뀌어요? 지방으로 바뀌어요. 결국 뭐예요? 살찌는 것이. 이해되시죠?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고. 지방도 마찬가지. 지방도 지방산에 의해 가지고 세포로 가서 에너지를 발생하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탄수화물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안 가요. 왜? 탄수화물 먼저 써야 되니까. 그래서 지방은 지방세포로 많이 먹으면 무조건 저장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단백질도 좋은 단백질은 간으로 잘 저장돼 가지고 양질의 단백이죠. 이거는 에너지도 만들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에서 합성이 잘 되겠지만은요. 안 좋은 단백질은 이게 뭐예요? 배설이 돼버린 거죠. 암모니아 해가지고 그죠? 소변이나 대변을 해가지고 배설되기 때문에 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살찌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지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제품 중에서 4가지 플러스 1가지가 있죠?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릴게요. 4가지가 뭡니까? 카보저스트 식이섬유. 그 다음에 키토산이라는 거죠. 동물성 식이섬유 키토산이 있죠. 그 다음에 슬림 스마트와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CLA가 있어요. 그럼 이 기능이 뭐냐 말이에요. 자, 첫 번째. 탄수화물이 소화 분해되는 과정이 있죠. 아밀라제라는 어떤 그거에 의해 가지고 단순당으로 분해되는데 이걸 아예 차단해버리면 어떻게 돼? 분해 안 되니까 에너지를 못 쓰고 그냥 바로 변으로 나가버리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파세올라민이에요. 파세올라민. 카보저스트 식이섬유가 거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단순당으로 이게 나눠졌어요. 나눠졌는데 이게 흡수 안 되게끔 뭐예요? 차단하는 게 뭐냐면 식이섬유인 거예요. 식이섬유는 남아도는 식이섬유는 단순을 붙여가지고 변으로 나가버리죠. 그러면 살 안 찌겠죠? 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인슐린에 의해 가지고 지방으로 전환된다 그랬죠? 야를 차단하는 게 뭐예요?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가는 걸 차단하는 게 HCA, 슬림 스마트잖아요. 슬림 스마트.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지방은요? 지방이 지방산으로, 그죠? 이렇게 지방이 지방산으로 분해되면서 이게 뭐예요? 지방세포로 어쨌든 그 뭐예요? 이동하잖아요. 지방을요. 이동하는 게 뭐냐면요. 지단백이거든요. 이 지단백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게 뭔지 아세요? CLA예요. CLA. 좀 이따 제가 CLA 기능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CLA 첫 번째 기능이에요. CLA 첫 번째 기능은요. 지방이 운반하는 운반체를 차단하는 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지방산이 안으로 들어오게 흡수되는 걸 막아주는 거 역시 뭐예요? 기토산 식이섬유겠죠? 예. 그 다음에 이미 들어왔어요. 지방세포로 들어왔는데 이거를 많이 쓰게끔 하는 미토콘드리아를 빨리 움직이는 게 뭐예요? 카르니틴이죠. 근데 이게 역할하는 게 뭐죠? 카르니틴 역할하는 것이 L카르니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L카르니틴은 뭐가 만들어요? 비타민 C가 만들잖아요. 이해되시죠? 비타민 C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카르니틴의 활성량을 높이는 게 또 CLA. 그 다음에 아까 지방세포로 갔죠? 가는 놈을 지방세포 자체를 없애는 기능을 하는 것도 역시 뭐냐면 CLA인 거예요. 그래서 CLA는 지방에 대해서는 가장 아이디얼한 기능적인 어떤 식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자, 좀 더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 드려보면요. 자, 탄수화물 다당류가 아밀라제에 가지고 이당류라든지 올리고당이 다시 단당류인 포도로 가잖아요. 이 과정에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들어가는데 이 과정을 차단하는 게 뭐란 말이에요? 파세올라민이라는 거죠. 파세올라민. 그죠? 그리고 식이섬유죠. 동물성 식이섬유예요. 그럼 뭐죠?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지방이나 이런 유해 물질들을 그죠? 그리고 배설해야 되는 게 파워블록 키토산이죠. 키토산. 자, 그 다음에 아까 왜 이거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남아도는 탄수화물이 뭐로 바뀐다고요? 지방으로 바뀌잖아요. 이 과정을 차단하는 게 뭐라고요? HCA, 즉 슬림 스마트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방산이 미토콘드리아 원래 안 가잖아요. 왜? 탄수화물이 먼저 가니까. 그래서 야를 촉진하는 게 뭐다? 카르니틴이다. 이 말이죠. 카르니틴이 지방을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운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카르니틴 합성을 촉진하는 게 뭐예요? 비타민 C예요. 이 카르니틴의 기능을 증가시키는 게 CLA. CLA. 자, 그래서 CLA 기능을 보면 첫 번째가요. 지단백 분해에서는 지단백이 뭡니까? 지방
지방 운반체라서 그 지답에 분해하는 거를 촉진하면 그죠? 어떻게 될까요? 많이 가겠죠. 많이 흡수되겠죠. 근데 이걸 차단하는 지답의 분해 요소를 억제함으로 해서 지방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첫 번째 기능이에요. 지방세포로 못 가게 한다. 자, 이미 돌았어요. 돌았는 지방세포에 있는 지방을 미토콘드리아를 빨리 움직이게 하는 게 뭐예요? 카르니틴이죠. 근데 카르니틴의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카르니틴 전이 효소라 그러는데 이 전이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CLA 두 번째 기능. 세 번째는요, 아예 이 지방세포를 에이팝토시스, 세포를 자살시켜 버려요. 그럼 지방세포가 없으니까 살이 빠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능이 바로 CLA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방 조직에 보면은 갈색 지방이 있고 백색 지방인 거 아시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갈색 지방은 어린 나이에 있고 그 다음에 나이 들면 없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갈색 지방은 결국 뭐야? 살을 빼게 하고 열량을 높이게 하는 그런 지방인데 비해서 백색 지방은 축축하는 지방이잖아요. 근데 이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 속에 이 들어있는 어떤 물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좀 어려운데 언커플링 프로테인이라 해가지고 탈공유 단백질. 결론은 뭐냐면요. 이런 단백질이 분포하면 열을 많이 발생해서 지방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런데 갈색 지방에는요. 이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갈색 지방은 살을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백색 지방은 이게 약한데요. 약한데 그래서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제품 중 기능적 어떤 제품 물질 중에서 이 백색 지방에 있는 UCP2라는 이런 거를 활성화시켜서 백색 지방을 태우게 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시네트롤이에요. 시네트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시네트롤은요. 백색 지방에 있는 UCP2라는 이런 언커플링 단백질을 그죠? 열을 발생시키고 또 식욕을 감소시키면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그럼 우리가 지방 축적이 감소되게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시네트롤은요. 반드시 먹고 뭘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이 전제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시네트롤이 그죠? 지방세포 자체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네트롤의 기능은 결론은 뭐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지방분해 합성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 효소, 단백질을 조절해가지고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기 때문에 살 빼는 데 효과가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리 살 빼는 기능성 제품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식이섬유 역할을 하는 게 파워블록 키토산과 그 다음 카보저스 식이섬유가 있고요. 그 다음 슬림 스마트, 그 다음에 CLA가 있고 플러스 뭐예요? 시네트롤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뭐야? 디톡스를 전제하에 살을 빼야지만 기능이 좋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독소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나쁜 음식을 피하고 좋은 음식을 먹자. 두 번째, 나쁜 환경의 노출을 피하자. 그래서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방사라든지 환경호르몬, 그 다음 나쁜 음식, 금연, 금주, 절주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해독에 도움되는 건 아까 뭐냐 간과 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간은 비타민과 미네랄, 특히 비타민 B, 그 다음 밀크 씻을 것들, 항산화제들, 그 다음 아미노산과 같은 게 간의 1차, 2차 해독을 통해서 지용성독을 수용성독을 바꾸어서 그 다음에 장에서 배설하게 해준다. 장은요, 유산균과 식이섬유. 그 다음 아까 인터벌 다이어트 중자도 그랬죠? 밤 12시에 이상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그 시간에 해독을 하게끔 해주고 독소가 들어가는 것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 기능성 제품으로서는 아까 얘기했죠? 파셀라민, 식이섬유, 키토산, L카르니틴, 그 다음에 슬립 스마트, CLA,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네트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살을 빼고 싶으면요. 단백질을 절대 중요한 거 아시죠? 단백질은 해독도 중요하고요. 또 단백질은요. 근육량을 높여서 기초대사를 높이는 기능도 한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운동. 그래서 운동을 해야지만 디톡스가 된다. 운동을 하면 독소가 배설을 많이 되고요. 또 독소는 사실 대변 소변으로도 많이 나가지만 땀으로도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은 그런 살도 뺄 수 있지만 독소 제거에도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톡스는 운동의 디톡스에 꽂힌 운동이다.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이물질을 빨리 제거할 수도 있고, 또 독소를 여기 보면 체내 독소 감소를 통해서 독소를 중화시키기 위한 중성지방이 감소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운동은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생활 독소를 줄이는 습관, 체지방 축적을 줄이는 운동,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서 결국은 디톡스 플러스 기능성품 이렇게 해야지만 살도 빠지고 만성질환도 예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좀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